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5월 21일 느바 소식입니다. 워싱턴 위저즈가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말 그대로 박살내며 동부 컨퍼런스 8번 시드에 안착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농구 그 자체인 버럭신, 러셀 웨스트브룩은 최근 3년 동안 각기 다른 팀 소속으로 모두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플레이오프 상대는 동부 1위인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로 24일에 시리즈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이 전반부터 숙제 달성 본능을 일으키며 엄청난 에너지로 3쿼터의 승부를 결정지어 버렸습니다. 웨스트브룩의 경기 조율에 힘입어 다른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 자체가 인디애나를 압도했으며 그 결과 3쿼터에만 무려 48점을 폭발시키며 주전들의 조기 퇴근과 함께 플레이오프 첫 경기까지 좀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 웨스트브룩은 이전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보였던 부진이 너무나도 화가 났었고 팀이 본인을 필요로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자책했지만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시절 모리스 칙스를 통해 훌륭한 선수는 연속해서 나쁜 경기를 치르지 않는다는 조언을 들었고 이 말을 믿고 경기에 임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오늘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이번 시즌 팀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모두가 워싱턴을 의심했고 당시 웨스트브룩은 본인부터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저 단순하게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했으며 결국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줬음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웨스트브룩은 아직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4번이나 시즌 평균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지만 직전 3번 모두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굴욕을 맛봤고 어쩌면 이번 상황은 전보다 더욱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NBA 역사상 8번 시드가 1번 시드를 꺾고 2라운드에 진출할 사례는 단 5번 뿐입니다. 과연 웨스트브룩이 워싱턴을 이끌고 6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이어서 22년 만에 8번 시드가 파이널에 진출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버럭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NBA가 이번 시즌 부분별 수상 후보 3인을 공개했습니다. 그 후보들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인 MVP에는 바로 덴버 너게츠의 니콜라 요키치,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조엘 엠비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픈 커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전 경기에 출전하며 큰 임팩트를 보였던 니콜라 요키치가 샤킬 오닐 이후 21년 만에 센터 포지션으로 MVP를 수상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생애 단 한 번 수상할 수 있는 신인왕입니다. 후보는 샬럿 호네츠의 라멜로 볼,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앤서니 에드워즈, 세크라멘토 킹스의 타이리스 할리버튼입니다. 시즌 초반 라멜로의 독주가 있었지만 이 부상으로 인해 에드워즈에게 선두 자리를 내줬었는데요. 51경기에 출전한 라멜로의 수상을 예측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식스맨 상입니다. 유타 재즈의 조던 클락슨과 조 잉글스, 뉴욕 닉스의 데릭 로즈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정규리그 우승팀인 유타는 2명의 후보를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수상도 두 선수 중 한 명이 수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18.4점을 기록했던 클락슨의 수상이 유력하지 않나 싶네요. 다음은 올해의 수비수입니다. 유타 재즈의 루디 고베어,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벤 시몬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드레이먼드 그린인데요. 고베어와 시몬스의 2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필라델피아가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 2위, 유타가 3위를 기록했고 디펜시브 윈쉐어는 고베어가 2위, 시몬스가 4위인 만큼 이건 정말 예측이 어렵지만 고베어의 세 번째 올해의 수비수 수상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량발전상입니다. 뉴욕 닉스의 줄리어스 랜들,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제라미 그랜트, 덴버 너게츠의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이름을 올렸네요. 팀 성적은 물론이며 올스타 선정, 평균 약 4.6득점, 0.5 리바운드, 2.9 어시스트, 3점 성공률 13.4%가 오른 랜들의 수상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감독상입니다. 유타 재즈의 퀸 스나이더, 피닉스 선즈의 몬티 윌리엄스, 뉴욕 닉스의 탐 티보주가 이름을 올렸네요. 굉장히 치열해 보이는데요. 승률을 약 24%가량 올리며 리그 전체 2위 승률을 기록하며 최근 NBCA를 통해 감독상을 받은 몬티 윌리엄스의 수상을 예측해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이번 시즌의 부분별 수상자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수상을 예측하시나요? 어제 LA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플레인 토너먼트 경기를 치렀죠.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픈 커리의 맞대결답게 역대급으로 봐도 무방한 명경기가 펼쳐졌는데요. ESPN의 보도에 따르면 이 경기는 2019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이후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 클러치 구간에서는 약 614만 9천 명이 시청했고 지난 버블에서 포틀랜드와 멤피스가 치른 시드 결정전보다 월등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플레인 토너먼트를 만든 사람을 해고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해고는커녕 고속 승진을 시켜줘도 모자라겠네요.
애틀랜타 호크스의 임시감독직을 맡고 있는 네이트 맥밀란이 NBA로부터 2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NBA가 뉴욕 닉스의 성공을 선호한다고 말했다는 이유인데요. 이 구단 가치가 가장 높은 뉴욕의 플레이오프 복귀는 모두가 원하는 일이지만 그로 인해 플레이오프 첫 번째 시리즈에서 심판 판정이 뉴욕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걸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길 바라며 이것은 모두가 뉴욕의 부흥을 기대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라며 플레이오프에 대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으로 인해 사무국은 벌금을 물게 했는데요. 시작 전부터 뜨거워진 뉴욕과 애틀랜타는 24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밀워키 벅스는 동부 컨퍼런스 3번 시드를 획득했고 이로 인해 6번 시드 마이애미 히트와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플레이오프 당시 2라운드에서 4대1로 패한 상대이며 비록 이번 시즌 2승 1패로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플레이오프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야니스 안테토쿤보는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올해가 다를지는 모르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결과는 결국 스스로 얘기해야 하며 더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몇 년의 경험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경기에 임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걸 느낀 게 아닌가 싶네요. 밀워키는 23일 마이애미와 1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시즌 23승 49패로 리그 전체 승률 25위를 기록하며 시즌을 마감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카렌 써니 타운스가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커리어에 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타운스는 코비 브라이언트나 팀 덩컨처럼 한 팀에 남아 가능한 한 많은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타운스는 미네소타주와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며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고 이곳에서 뛸 기회가 주어진 것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6번째 시즌을 마무리한 타운스는 아직 플레이오프에 단 한 번만 진출하며 이적 루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즌 가능성을 보인 팀이 다음 시즌에는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크리스 폴, 카멜로 앤서니, 은퇴한 드웨인 웨이드는 NBA에서도 알아주는 절친이죠. 일명 바나나보트 크루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여전히 우정을 이어가고 있고 르브론과 폴은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 둘이 플레이오프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며 르브론은 인터뷰를 통해 절친을 만나는 것에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르브론은 이들이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으며 3명의 친구들이 성공하기를 응원해왔고 가장 치열한 경쟁자인 폴과 붙게 된 건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두 선수는 총 28번의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과연 이들이 펼칠 첫 플레이오프 대결은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24일에 그 첫 경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서부 컨퍼런스 4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LA 클리퍼스의 폴 조지가 최근 ESPN의 옴 영미석과의 인터뷰를 통해 각오를 밝혔습니다. 조지는 지난 버블에서와는 다르게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집에 가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에 팀 외부 사람들과도 교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클리퍼스는 지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덴버 너게츠에 3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내리 3연패를 당하며 탈락하고 말았죠. 특히 심한 기복을 보인 조지의 경기력이 큰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선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최근 NBA에서 가장 엽기적인 스탯을 기록한 선수는 누구일까요? 아마 러셀 웨스트브룩이 가장 선두에 있을 것이고 그 뒤를 쫓는 선수 중 하나가 제임스 하든일 겁니다. 득점과 어시스트에 관해서는 가히 역대 최고 수준으로 논할 수 있는 만큼 하든의 엽기적인 스탯을 보는 것도 NBA를 즐기는 방법의 하나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 스탯에 큰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ESPN의 말리카 앤드류스에 따르면 하든은 오직 승리에만 집중하고 본인의 스탯이 굉장했던 당시에도 그닥 좋지 않았던 걸 언급하며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연습에서 하든은 0점을 기록했는데 팀은 이겼다며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하든은 이타적인 플레이를 좋아하며 이적 당시에도 휴스턴 시절처럼 본인이 40점 이상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걸 언급할 정도로 이기기 위해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음을 알렸는데요. 리그에서 가장 좋은 칼을 두 자루나 쥐고 있는 만큼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하든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데미안 릴라드가 최근 디애슬레틱과의 인터뷰를 통해 스테픈 커리가 이번 시즌 MVP를 수상할 수 없는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릴라드는 커리가 반드시 MVP 후보로 언급되어야 하지만 작년에 본인의 예를 들며 팀 순위가 8위였던 것을 말했는데요. 예로 ESPN의 스티븐 A 스미스가 릴라드의 활약을 극찬했었지만 포틀랜드가 서부 8위이기에 MVP 수상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걸 말했습니다. 해당 시즌 릴라드의 활약은 그야말로 엄청났고 이번 시즌의 커리와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있진 않았기에 충분히 MVP 후보에도 거론될 활약을 펼쳤지만 결국 포틀랜드가 8위를 차지하는 바람에 사실상 수상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죠. 하지만 릴라드는 커리가 반드시 MVP 후보로 거론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MVP 수상에 팀 성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릴라드는 지난 시즌 MVP 득표에서 8위를 차지했었죠.
최소 3위가 보장된 커리 역시 팀 성적으로 인해 수상은 어렵겠지만 확실한 건 어려운 상황에서 두 선수 모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겠죠. 릴라드는 23일 덴버 너게츠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상대가 100% 전력은 아니지만 다친 동물이 제일 위험하다며 필사적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5월 21일 주간 네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trange in this wasting daily life. You look so